안녕하세요. 2022년 8월 6일 시행된 제103회 정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개정 과목 관련된 문제가 최근 회계 2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임대료 등의 단기 수익 중 미수액, 미수 수익이죠. 기말 현재 발생 주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받기로 한 날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받지 않은 금액, 이게 뭐예요? 미수 수익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어음을 통해서 받을 돈이 아닌 그냥 말로만 받기로 한 돈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미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 외상 거래에서 받지 않은 금액, 미수금, 선수금, 먼저 선 받을 수, 먼저 받은 계약금이죠. 상품 등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이 됩니다.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품 T 계정, 상품은 자산, 자산은 전개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는 거죠. 전개에서 단기로 이월된 기초 상품 있을 거고 왼쪽에 단기 상품 순 매입액, 기초와 순 매입액 더하면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은 판매가 되거나 말거나 판매가 되면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말 재무상태표 재고액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관련된 사례 금액을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초 상품 재고액이 만원이고 순 매입액이 9만원이다. 9만원. 그러면 판매 가능액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만원. 기말 상품 창고 가서 남아있는 상품 재고 세어보니까 이 금액이 2만원이다. 그러면 매출원가 얼마? 매출원가가 8만원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손익계산서 1번 타자가 매출액. 만약에 매출액을 20만원이라 할게요. 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직접 대응되어 쓴 돈이 뭐다? 그렇죠.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20만원에서 8만원 빼니까 여기가 12만원이 됩니다. 밑에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소득세 비용 빼면 그렇죠. 나중에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이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12만원이 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금액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 실제 있는 금액이 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원 과소평가했다. 기말 재고 자산 과소평가했으면 어때요? 항상 판매 가능액은 이 금액이 되거나 이 금액이 되는 건데 기말 재고액이 과소평가된 것만큼 매출원가는 만원 과대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 금액을 여기와 여기로 나누어 갔기 때문에 한쪽이 과소면 한쪽은 과대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9만원이기 때문에 9만원이면 만원 과대평가 또는 과대계상이 되는 거죠. 여기가 9만원, 만원 과대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20만 원에서 9만 원 빼면 11만 원.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익이 만 원 과소계상. 즉 기말 재고액을 만 원 과소계상하면은 매출원가가 만 원 과대 계상이 되어지고 당기순이익은 만 원 과소계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이죠. 매출원가 과대 계상,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한 다음에 분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입한 건 상기업에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가 됩니다. 상품을 매입했는데 대변에 1번 현금 지급하는 거 가능해요. 맞죠? 상품을 10만 원 현금 지급하고 매입하다 가능하고 2번 상품을 매입했는데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이것도 가능하죠. 세 번째, 상품 매입했는데 외상 매입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외상 매입한 경우는 만약에 외상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일반적 상거래에 회사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서 어음을 발행했으면 그때는 뭐다? 그렇죠. 지급 어음이 되는 거고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에요. 어음 발행된 게 없다. 외상으로 매입하고 말로만 돈 줄게. 이때 갚아야 할 빚 뭐란다?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미지급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미지급금 X.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후에 외상거래에서 줄 돈이죠. 전산회계 2급에서 주된 영업활동은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가 됩니다. 상품 매매 거래 이외에 외상거래에서 줄 돈이 뭐다? 그렇죠. 미지급금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3번 미지급금, 1번, 2번, 4번은 여기 있죠.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또 만약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어음을 받은 경우와 어음을 받지 않은 경우 이때 받을 돈 상품을 외상 판매했는데 어음을 통해서 받을 돈이 뭐다? 그렇죠.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 상품을 외상 판매했는데 어음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받을 돈이 뭐다? 외상 매출금이 되어지는 거죠. 비교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외상거래에서 즉 상품 매매 이외에 외상거래에서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어요. 여기에서 받을 돈은 뭐다? 그렇죠. 미수금. 여기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이 받을 돈은 말로만 받을 돈, 어음을 통해서 받을 돈 둘 다 미수금. 여기 줄 돈도 말로만 줄 돈, 어음을 발행해서 줄 돈 모두 미지급금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문제 4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사항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사항 거래가 뭐죠?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그 변화액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회계사항의 거래가 되어집니다. 1번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소실되다. 대변에 상품 200만 원 자산 감소, 차변에 재손실, 영업외 비용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맞아요. 2번
영업사원 1명을 월급여 200만 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다. 채용 그 자체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가 발생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따라서 채용, 약속, 거래 그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영업사원이 한 달간 근무하고 월급을 받아갔다. 월급을 받아간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 지급한 건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만 채용 그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그 밑에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 도난당하였다. 현금이 감소하고요.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자산 감소, 차변에 잡손실, 영업외 비용, 잡손실 200만 원이 됩니다. 1번은 대변에 상품 200만 원, 자산 감소, 차변에 재해 손실, 여기가 200만 원이 되어지는 거죠. 3번 자산 감소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4번 상품을 2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자변에 자산 증가죠. 상품 200만 원 외상 거래에서 말로만 돈 줄게는 뭐다? 그렇죠. 외상 매입금.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 회계상의 거래가 맞죠. 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것은 재고자산, 제품 맞아요. 문제 5번은 이론시험 문제 풀 때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 K랩 여신 다음에 계정 감목 및 적요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왼쪽에 계정별 체계 중에 재고자산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제품 검색이 가능해요. 또 유형자산 클릭하면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기장지 등 유형자산 종류 검색 가능하고 무형자산, 특허권 이것도 맞죠.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이다 아니면 비유동부채이다. 기말 현재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은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유동부채. 따라서 분류가 잘못된 것은 4번이 됩니다.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1번 종업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관련된 분계를 보겠습니다.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감소.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현금을 즉시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다. 현금 받은 거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 현금 받자마자 다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어요. 차변에 당좌예금. 현금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썼다 지운 거죠. 아예 쓰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2번은 여기와 여기가 2번에 관한 분계예요.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따라서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2번이 됩니다. 그 밑에 3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 타인 발행 수표받다.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수익 발생, 상품 매출 이 금액. 타인 발행 수표 뭐죠? 타인 발행 수표는 그렇죠.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자산 증가. 어음을 발행하면 그때 줄 돈은 지급 어음이 됩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은 합격의 포인트가 뭐다? 그렇죠. 분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계를 해보시면 됩니다. 7번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 및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하는 거죠. 2번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 표시가 가능해요. 단기 투자자산 이 안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대여금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 또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기 보유 증권 등의 통합 규정이 뭐다? 단기 투자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기 투자 자산 안에 뭐가 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되겠죠. 3번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매입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아니에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 공정가치로 인식이 되는 거고 매입 수수료는 취득원가에서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제외되는 거죠. 즉 단기 매매증권 취득했을 때 증권회사 수수료 등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 영업 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4번 결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시가로 평가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을 사왔는데 만약에 빈번하게 사고 팔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어요. 기중에 사올 때 시가가 있고 또 기말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 시가가 있겠죠. 이렇게 기말 시가 변동분을 인식하는 게 뭐다? 공정가치법이 되는 거죠.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평가이익은 영업외 수익, 평가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전산회계 2급의 시험 범위는 상기업,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데 유가증권, 주식을 투자하는 건 영업활동이 아니죠. 따라서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영업의 손익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8번 약속금 수취 시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 전액을 약속금으로 수취한다면 차변에 뭐죠? 그렇죠.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는 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대변에 지급어음이 되는 겁니다. 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회수 시 외상거래, 어음을 수취하지 아니한 외상거래일 때에는 차변에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죠. 상품 매매 이외에 외상거래에서 받지 않은 금액, 미수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의 비품 팔고 받지 않은 금액,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비품 팔고 말로만 받기로 해도 미수금이고 비품 팔고 어음을 통해서 받기로 해도 미수금이 되어지는 거죠. 9번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 조업도는 제조기업에서 생산 설비 이용 정도예요. 뭐 기계시간, 직접 노동시간 이런 걸 조업도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1급에서 배울 겁니다.
또는 예산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가액을 인식하는 방법이 뭐다? 그렇죠. 여기는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에 비례해서 비용 인식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2번,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가속상각 방법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정률법이 있었죠. 정률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3번,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수익 창출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 뭐다? 이게 정해법에 대한 설명이 된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다음 내용연수 역순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네요. 연수합계법이라요.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액 곱하기 분모는 내용연수 이하 자연수 합계예요. 내용연수 합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상 사용기간 내용연수가 4년이다. 그러면 분모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분모는 내용연수 이하 자연수의 합계가 되어지고 분자는 내용연수의 역순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역순. 이게 뭐죠? 이게 즉 1차 연도는 분자가 4, 2차는 3, 3차는 2, 4차는 1. 이게 내용연수의 역순이 되는 거예요. 관련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취득원가가 10만 원이고 잔존가액이 만 원이라 할게요. 만 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감가상각 비용 배분해야 될 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9만 원이 되는 거죠. 취득하면서 쓴 돈이 1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사용이 끝나는 시점에 팔아서 회수되는 금액이 만 원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사용 관련해서 쓴 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9만 원. 분모는 무조건 10이고 즉 여기에서 연수합계법에 따른 1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한다? 9만 원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10분의 분자는 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2차 감가상각비는 9만 원 곱하기 10분의 3 3차 감가상각비는 9만 원 곱하기 10분의 2 네 번째 4차 감가상각비는 9만 원 곱하기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4대 3대 2대 1 이렇게 비용 배분하고 가속상각 방법의 일종이 바로 뭐다? 연수 합계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걸 몰라도 답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죠.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 혜성이 단기 중에 처분한 업무용 승용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옳은 것은 관련된 문제의 10번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여기가 10만 원이죠. 100, 000 누락된 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 그렇죠. 첫 번째 장부 금액과 두 번째 처분 금액을 비교하시면 돼요. 장부 금액은 어떤 금액에서 어떤 금액을 뺀 거다. 그렇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 상각, 누계액을 뺀 후에 금액이 재무상태표 장부 금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취득 원가가 모르죠. 감가, 상각, 누계액이 180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모르고 처분 금액, 처분 가액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했더니 세 번째 처분 손익, 처분 이익이 10만 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분하여 받은 돈이 더 큰 거죠.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10만 원 더 큰 겁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 차량의 장부 가액은 처분 금액보다 10만 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90만 원이 되는 거죠. 어떤 금액에서 180을 뺐더니 90이 되었을까? 취득원가는 180 더하기 90 하시면 돼요. 그쵸? 따라서 이 금액은 얼마? 여기가 270이 됩니다. 270에서 180 빼니까 얼마예요? 90이 나오죠. 따라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중에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산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산이 뭐예요? 하나씩 보시면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 예수금도 부채, 선수금, 여기가 부채,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은 임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다시 돌려받는 돈,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회사의 재산, 자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박스 안에 자산만 골라내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답은 3번이에요.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자산은 무엇 더하기 무엇이다?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러면 자산을 묻는 거니까 부채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끔 질문하시는데 이 안에 있는 자료가 회사의 모든 자료가 아니죠. 따라서 부채와 자본을 더해서 자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박스 안에 예시된 일부 항목을 보고 자산만 골라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 안에 회사의 모든 부채와 모든 자본이 제시가 된다면 당연히 자산은 이것 더하기 이게 되는 건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12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기말 자산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T자 3개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1개, 2개, 이렇게 3개. 여기는 기초 재무상태표, 여기는 기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오른쪽이 수익이고 왼쪽이 비용, 여기가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는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여기가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되겠네요. 기초 자산은 50만 원, 500, 000, 기초 자본 여기가 30만 원이 되는 거죠. 기초 부채 여기가 20만 원,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이 되는 거예요. 총 수익, 총 수익이 여기가 150만 원, 총 비용이 100만 원이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후에 금액이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은 50만 원. 기말 자본,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순 이익이 됩니다. 기초 자본이 얼마다? 30만 원 더하기 당기순이익 50만 원. 그러면 기말 자본은 여기가 80만 원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기말 부채가 60이죠. 60. 따라서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기 때문에 기말 자산은 얼마가 계산이 되어집니까? 60과 80을 더하면 140. 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 다음 자료의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가로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이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유동부채 속한다. 뭐죠?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게 예수금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근로자한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갖고 있다가 대신 신고, 납부할 때 사용하는 규정이 뭐다? 그렇죠. 예수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일시적인 것이 바로 예수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선급 비용, 기말 현재 비용 중에 차액에 속하는 거. 기말 현재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는 게 선급 비용이고 여기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선수금,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 부채, 가수금, 원인 불명의 돈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부채가 되는 거죠. 예수금은 일시적인 예자, 받을 숫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근로자한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인 사대보험을 떼어서 갖고 있는 경우 그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바로 예수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14번 다음의 자료에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복리후생비, 판관비,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접대비, 판관비, 기부금, 영업의 비용, 여비교통비, 판관비가 되는 거죠. 이 문제도 KL의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왼쪽에 계정 체계, 영업 외 비용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이자 비용과 기부금 검색이 가능해요. 따라서 나아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5번 다음은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는 상품 T 계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기초상품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부대비용 더하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등 뺀 후에 순수하게 매입하면서 쓴 돈이 순매입액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여기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에는 한글 쓰는 거 아니고 그냥 T자로 그린 다음에 빈칸 채워서 바로 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13만 원. 빈칸 채우기 할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여기가 24,000원. 총 매입액이 있고 매입의 부대 비용, 매입의 차감 계정이 없기 때문에 총 매입액이 바로 순매입액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108,000원. 차변합계는 얼마예요? 132,000원이 되는 거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2만원. 판매 가능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 얼마다? 그렇죠. 11만 2천 원이 됩니다. 여기가 11만 2천 원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8,000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후의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8,000원.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103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